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뭐 어려운 시기이지만 10월도 뭐 거의 끝이 나갑니다.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힘들지만 요즘에는 다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저희를 이제 지원해 주시는 유안타 증권도 지금 사실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저희의 어떤 이런 지원도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 힘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방송은 제가 최근 유튜브에는 뭐 한 1, 2주 정도 뭐 하진 않았지만 카페에는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회원분께서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아주 짧게 좀 해달라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어떤 HTS라든지 뭐 카페의 어떤 글들을 보기가 이제 겁나는 수준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그냥 좀 이야기로 뭐 그냥 흐름만 좀 말씀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짧게 1, 2주 카페 이야기 들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오늘 저희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요렇게 글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회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보니까 저희의 회사의 어떤 로고라든지 제 아이디와 비슷한 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뭐 어떤 카페 카톡 무슨 방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삭제는 하였지만 회원분께서 이거 뭐 나도 들어가 봤고 누구 다른 사람도 들어갔을 것 같으니까 공지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런 거를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카페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여기가 메인이고요. 그래서 카페에다 올리고 이 카페 내용을 토대로 시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가끔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도 주식 투자자니까요. 매매하는 것들이죠. 매매 기록들은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만 하고요. 뭐 카톡 운영방, 뭐 카톡방 뭐 이런 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황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으로 기억나는 대로만 사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큰 흐름에서만 이야기해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다 물고 마치 꼭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코로나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다시 살려보자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서로 이제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유동성이 과하게 좀 유동성으로서 좀 극복해보자 하는 이런 무언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들이 확 이렇게 번지면서 저절로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절로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유동성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라있던 물가는 내려가지 않는데 유동성만 줄이려 하니 뭔가 좀 부작용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많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죠. 2월 24일이었나요? 2월 그쵸? 올해 2월 20 며칠이었나? 아마 그랬죠. 예.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그 물가가 아주 강력하게 한번 탁 치고 올라간 어떤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뭐 현재 그런 상황인 건 다 알지만 물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연준의 어떤 의무인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물가라는 것을 좀 이제 급하게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과정이 생긴 거죠.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뭐 다양한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 달러 역시도 강세가 되었던 거죠. 사실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미국 물가의 어떤 인상이 꽤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더 혼란이 한 번 더 오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를 또 아직 더 올려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은 바로 온다기보다는 경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이 나왔고, 최근에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거는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에 아무 효과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물가의 어떤 고점 징후들이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물가의 어떤 정점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조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진지하게 봤던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죠. 이 주택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주택 가격이 꺾이면 시간을 두고 주거비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가라든지 침체가 약간 좀 어떤 효과를 보나, 이런 어떤 그런 찰나에 다른 어떤 많은 나라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한 어떤 미국채 매도가 있었습니다. 연준도 매도하고 일본도 매도하고 중국도 매도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정에서 미국채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이 같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에 관한 것이 지금은 가장 힘든 어떤 고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11월, 12월 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벌써 유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이제는 조금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이고, 물가의 고점도 이르다 보니 조금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대감. 그렇다면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7호, 12월 달에 0.75 이렇게 올리는 것을 혹시 12월은 0.5 정도 올리는 것 아니야? 정도까지의 기대감이 생겼고요. 최근에는 다시 0.75도 이거 조금 0.5 올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준의 어떤 피벗이라는 어떤 심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기대 심리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무언가 좋은 어떤 것이 생길까?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게 보면 코스피고 아래가 환율인데요. 환율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 코스피 지수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최근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국내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반도체 업종들이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쪽의 어떤 매도, 한국 쪽의 매수, 이게 차익 거래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하락하는 것이 뭐 다른 어떤 뉴스들도 나오지만 혹시 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쭉 샀다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자동차 쪽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어떤 무언가라도 매수세가 조금씩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떤 좀 기대감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11월 달에는 어떤 FOMC 회의와 중간 선거라는 어떤 큰 이벤트를 넘어가면 시장은 좀 안정을 그래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큰 대형주들이 갔다면 뭐 다음 주에는 중소형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좀 기대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뭐 이런 것들도 미래를 어떻게 알 수는 있겠냐만, 이런 기대감들이 또 꺾이면 또 변동성이 또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것들 내용처럼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올려드렸던 영상처럼 미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코스피 역시도 더 이상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다만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험이 아니다라는 말은 단기 매수하는 분들에게는 리스크일 수 있지만, 이미 홀딩하고 나는 지금 시기를 그냥 홀딩하고 기다릴 거야, 버틸 거야, 혹은 추가 매수할 거야 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거는 참고 버티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 3, 4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왕창 빠진 거는 아주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면 저의 입장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보면 다음 해에는 강하게 시장이 올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 첫 시장은 채권 시장의 변화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방을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장의 심리가 뭔가 좀 움직여야지만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양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은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상상이 들고, 다만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다 까지가 현재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을 뭐 한 달 정도 전부터 적립식으로 매주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혼합형도,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잖아요. 이 혼합형은 코덱스 200과 미국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둘 다 좋은 어떤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것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통화를 해보면 회원분들과 계속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장은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계속 빠지는 시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처럼 시장이 계속 빠지면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미국도 피해를 입고요. 미국의 증권사들도 피해를 입거든요. 그들이 그걸 아마 더 거부할 겁니다.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돈의 어떤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걱정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할 그들이 아마 더 먼저 인내심이 바닥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힘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지금은 코덱스 200 뭐 혼합형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좀 버텨보시자 뭐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